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이거는 17일 방송을 말하겠죠.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전체를 보게 되면요. 엇갈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제가 버릴 수가 없네요. 김건희 씨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히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해당 통화를 직접 이어온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예. 좀 이명수 기자가 이 입술 주위가 아파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우선 빨리빨리 들어가죠. 김건희 씨하고 첫 통화가 이루어진 게 지난해 7월 6일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 통화하신 계기는 원래 뭐였어요? 저희 소리소리에서 원래 그 이제 대선 후보 검증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검증을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 담당이었구나. 예, 담당이었고 첫 행보 뭐 서울대학교 뭐 원자력학과 교수 만날 때도 제가 가서 또 백불이 있을 때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 당시 포인트가 뭐였냐면 장모. 장모. 이제, 장모권으로 이제 네, 장모 비리. 예, 네. 비리에도 질문합니다. 예, 우선 뭐 김건희 씨한테 뭐 특별하게 뭐 목적의식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다 받더라고요. 예,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취재하는 담당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후보나 그러니까 후보 부인 그리고 네. 후보의 장모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취재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리고- 전화해봤는데 어떻던가요? 전화해보니까. 예, 좀 당황스럽고요. 당황스럽다. 예, 뭐 통화한 지 첫 통화에서는 한 17분 가까이 통화했는데요. 네. 한 4분 만에 뭐 오빠였으면 좋겠는데라는 얘기를 하니까 4분 만에 오빠였으면 좋겠다 그래 기자님한테도. 예.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기해서 좀 바로 또 얘기했죠. 제가 김건희 씨 그 나이를 알기 때문에 제가 동생이라고. 이게 김건희 바로- 씨가 나이가 더 많군요. 예, 저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 뭐 그렇게 해서 여기 누나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로 이명수 기자랑 첫 통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만나면 저 되게 귀여운 동생이에요. 그렇게 저기 뭐죠? 예, 예. 그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달라요, 저. 그래서 아, 귀여운 동생이고 예. 제가 참 정말 그리고 저는 진실자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분들이거든요. 서울의 소리는. 근데 예.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그 조국 예. 사건으로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서로가 이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예. 아무튼 만나면은 그냥 저보다 저기 오빠실 거면 더 좋은데. 제가 올해 저는 45입니다. 예. 아, 그럼 저도 동생입니다. 동생이시구나. 그러면 예. 그냥 편안한 누나였구나. 그냥 그렇게 이상한 이렇게 막 진짜 악마 쓴 누나는 아니었구나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네요. 저도 만나면 매우 귀여운 동생이에요.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빠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네요. 왜 오빠면 좋을까요? 오빠들을 그분 좋아하나 뭐 봐. 사람들 만나면 늘상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왜 그럴까? 그런 거에 좀 특이한 거죠. 당황스럽고. 특이한 예. 성격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 좋아. 근데 또 이명수 씨도 까칠하게 저 올해 45입니다. 동생입니다. 이렇게 또 짚어줬어요.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냥 편한 누나였구나. 이렇게 알 거다. 자, 아무튼 만나면 그냥 저보다 오빠실 거면 더 좋지만 어쨌든 동생으로 합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YTN도 그렇고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그 남자 기자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네. 특히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오빠냐 동생이냐 언니냐 누나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관계를 전부 다 이렇게 기자하고 대선 후보 부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공적인 관계라는 거를. 근데 뭐 보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들하고도 좀 많이 관계를 가지고 이게 뭐 아무 문제 의식이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잘라서 말해주죠. 우리 기자가 아닌데 이거는요 제가 기자로서 하는 거니까 사모님하고 기자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말하지 그랬어요. 예, 다음번에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도 했어요. 사모님하고 기자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예, 제가 누님 동생 관계 두 번째 통화에서 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게 누님 동생으로 하자 하니까 하면서 네. 누님 동생이라는 호칭을 썼고 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 이건 아직 아닌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제가 지금 생각 좀 해봤는데 누님 호칭을 누님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사모님으로 부르겠다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사모님을 부른다고 하는데도 예, 하는데도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나 동생으로 이렇게 누나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개월 내내 누나 동생이 돼버렸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되게 소탈하시고 소박하신 분인가 봐요, 김건희 씨가.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자, 뭐 누나 동생 좋죠. 오빠 동생도 좋은데 그래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거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요. 김건희 씨와의 마지막 통화가 12월 11일인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예. 이후에 사실은 연락한 게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11월 11일 맞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걸었을 때 마지막 통화였고 이제 MBC 스트레이트 팀 장인수 기자님이 그 12월 28일, 29일 양이 이틀 동안 해가지고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네. 예, 전화 기자들 통화가 안 되면 항상 매번 메시지 남기는 그렇죠. 것처럼 네. 두 번째 통화에서는 두 번째도 메시지는 남겨놨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수차례 통화하는 걸 이제 밝힙니다. 메시지 남깁니다. 장인수 기자가? 예. 예. 그래서 12월 30일 날 제가 지금 그날에 좀 저녁 밤 9시 10시쯤에 전화 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한테 전화가 왔군요. 예, 제가 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잠깐 좀 피곤해서 좀 누워 있을 때 전화 와가지고 전화 벨소리 전화 왔을 때 화면 보면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잠결인데 그냥 일단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받아서 MBC에 녹취록 줬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잠결에 받아서 좀 얼물부리다가 네. 제가 이제 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기자 신분 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줬다. 그리고 누님은 대선 후보 아내고 검증의 대상이다.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반응이? 큰일 났네. 그래요? 좋아요. 한번 마지막 통화에서 정말로 큰일 났네. 우리가 큰일 났네 이런 표현은 딱 데자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예전에 그 본인의 이제 CCTV인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을 때 어머 큰일 났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예. 생각이 딱 나는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명수 씨가 뭐 다 제보한 거예요? 뭐 MBC 스트레이트에서 예. 명수 씨랑 뭐 수십 차례 통화한 거에 대해서 뭐 취재한다고 그러는데 명수 씨가 그거 했어요? 참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아내 누님 그냥 한 거고 대선 후보자 아내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누님이 해명해야 됩니다.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더니 참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두 개 같이 붙였는데 비교가 전혀 구분 못 하셨죠. 그 정도로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되게 중요한데 최순실 씨가 말했다. 어머 큰일 났네 이 반응하고 똑같았네요 진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죠. 뭐 자기는 믿고 예뻐하는 동생이었는데 이러면 속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큰일 날 만한 말을 안 했으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궁금해요. 왜 우리가 6개월 동안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네.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걸 이렇게 딱 공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6개월 동안 통화하면서 좀 쉬운 통화는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윤석열 후보가 또 대선 후보 1위였고 제가 좀 잘못되겠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위험하다는 생각이 예, 들죠. 그런 생각도 혹시라도. 좀 많이 가졌죠. 공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중간쯤 가서는 제 아는 기자들 우리 대표님한테 당연히 보고는 드렸고 제가 이거 못 터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못 터뜨리겠다. 못 터뜨리겠다. 또 인간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저도 것도 있고. 기자이면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못 터뜨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잘못될 수도 예,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지고 제 아는 기자들 우리 대표님하고 몇 명한테 드립니다. 네, 혹시나 네. 제가 이걸 상의를 해보는군요. 예, 못 터뜨리면 또 내가 잘못되면 잘못되면 이거 터뜨려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이건 공익 차원에서. 그렇죠. 아. 예. 제가 또 매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다가. 그렇죠. 예. 근데 그럼 특별히 뭐 계기가 있어요? 아. 그렇게 말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공개를 하는 걸 꺼리고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예. 딱 어느 순간 그래도 이건 안 된다, 터뜨려야 된다 생각한 계기가 아, 그렇죠. 그때가 뭐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네 그 저기 최근에 그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님 또 하고 예, 또 이거 YTN 신준명 기자님 네. 예, 그 통화가 그 뭐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또 기사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YTN 그 신준명 기자님 그 네. 녹취록은 뭐 공개 그 그렇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뭐 들었던 얘기가 그 당시에 기자님 또 뭐 털면 뭐 안 나올 줄 아냐. 그렇죠. 좀 격앙돼서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알아?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이제 내가 권력 잡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하면서 저희 서울소리도 칭칭했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마지막 이제 결심 먹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것도 있고 처음에 뭐 접근할 때 그렇게 막 딱 공개를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었는데 YTN 기자나 뭐 오마이뉴스 기자들한테 뭐 오빠 동생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당신 털면 안 나올 줄 알아? 뭐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협박으로 들려서 네. 이렇게 언론 탄압하고 협박하는 건 옳지 않다. 게다가 방송 그 녹음하는 동안에도 뭐 서울의 소리 기자도 가만 안 두겠다. 뭐 아시아경제 누구도 가만 안 두겠다. 감옥에 보낸다. 네. 이런 말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랬겠어요. 그렇죠. 우리 언론이 지금 적대시하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후보한테. 근데 YTN 공중파 언론까지도 그래 버리니까. 사실 YTN은 중립적인 데 아니었어?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네. 중립적인 데인데, 그런 기자한테까지도 그런다니까, 진짜 큰일 날 사람이구나.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런 큰일 날 이제, 사람이구나.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됐다. 예, 예. 그리고 그런 공개하면서 또 혹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 남겨둬야 되겠다 생각했다. 예, 예.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들었을 때, 그 보도됐을 때, 저는 통화했던 사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좀 떨렸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런데 우리가 또 녹취록을 보니까는 녹음 파일을 보니까 두 번째 통화에서 또 은밀하게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텔레그램으로 초대할 테니 몰래 대화하자 이러면서 하는데 실제 텔레그램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있으면 그냥 문자 주세요. 우리 문자라도 왔다 갔다 해요. 텔레그램 있어요? 텔레그램은 잘 안 쓰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텔레그램. 해봐서 네. 될 수 있으면 제가 텔레그램을 초대할 테니까 네, 예. 그걸로 대화해요. 우리 몰래. 자, 7월 6일 날 처음 통화가 이루어졌고 7월 12일 날 이제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 통화겠죠. 두 번째 통화하는데 저한테 문자라도 해요. 이렇게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수 기자는 텔레그램 잘 안 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김건희 씨가 될 수 있는 대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내가 할 테니까 그걸로 대화해요. 우리 몰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몰래라는 말이 특히 나오네요. 예, 왜 기억납니다. 몰래 대화를 꼭 해야 될까요? 뭐, 기자가 전화했는데. 그냥 뭐 텔레그램 이제 기능이 보니까 저는 이게 텔레그램을 안 씁니다. 일단은 쓸지도 모르고 뭐 써봤긴 했는데 불편해하죠. 카톡에 너무 적응되다 네, 카톡이 보니까. 편하죠. 예. 예, 그래서 텔레그램을 이제 미숙한데 제가 한번 그 다음 날 한번 똑똑합니다. 텔레그램 네네. 한번 하니까 네.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또 저를 반대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여기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요. 네, 여기요. 배달 왔어.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러죠. 저기 텔레그램 미숙하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차차 이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텔레그램으로 우리 몰래 대화하자라는 제안을 김건희 씨가 했고
미숙해서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네. 통화는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대화 나눴긴 나눴었죠. 예, 제가 뭐 한번 시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쪽에서 초대를 해줬고. 그렇죠. 그래서 예.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그 대화방이 남아 있어요? 아니 그 텔레그램이라는 게 보니까요. 이게 이 상대방이 내 것까지 다 지워버릴 예, 수가 지워질 있어요.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알고 나가지고 뭐 굳이 이걸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나가진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남아 있죠? 예, 상대방이 지웠죠, 김건희 예, 씨가. 제가 캡처는 해놨습니다. 캡처 예,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한 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가 대화를 전부 다 지웠답니다. 이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를. 근데 중요한 건 기자한테 두 번째 통화에서 우리 텔레그램으로 몰래 대화해요라고 했다는 거죠. 매우 궁금한데요. 왜 기자하고 몰래 대화를 해야 될까요? 자, 좋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를 역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으세요? 이용했다. 그 저기 MBC 보도 때문에 그 스테이트 때문에 좀 그런 생각 좀 할 것 같은데. 네, 맞아. 왜냐면 자기가 너무 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막 단 듯이 엄청나게 편하게 딱 변명이나 해명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해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게 좀 그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예. 자, 우리 한번 혹시 이명수 기자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지 혹은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바깥으로 외부로 표출하는 그런 창구를 사용하려는 의지는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참 이명수 기자님 참 좋아요. 참 사람이 괜찮아요. 멋있고 저한테 이렇게 예. 저를 완전 적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이명수 기자님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네. 네네. 앞으로는 내 사모님이라고 호칭을 하기로 내가 며칠 전에 왜 누님이라 이제 그래서 사모님이라 이제 호칭 부르기로 했어요. 에이, 그 누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나 아니, 실제 보면 어려요. 저. 네, 7월 12일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기자님이 참 사람이 괜찮아요. 기자님에게 저는 어느 순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씨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부담스러웠나 봐요. 7월 20일 날 통화를 하면서 그 누나 동생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누님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냥 누님이라고 하면 안 돼? 뭐 꼭 사모님이라고 그래. 실제 보면 나 어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둘이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건희 씨가 의지를 한다는 게 됐네요. 어느 순간 기자님에게 의지하게 되더라 내 마음속에. 예. 자,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하고 혹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명수 기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인 윤석열 후보에게도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이 어떻게 있는데 알아요? 예. 제가 녹취록이 한참 많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기자님들한테 그 텍스트 좀 주면 네. 어디 부분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네네.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누님 저기 총장님 나하고 통화하는 거 알아? 하니까 정확한 워딩이 지금 애매한데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추후에 좀 알려드리고요. 확인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건실한 청년이네.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정말 이 기자라고 되게 괜찮은 청년이 있다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 네. 이 김건희 씨가 그렇게 기자님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윤석열 씨가 답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 답변이 예. 참 건실한 청년이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같은 동네 같은 고향 사람이네 이러는 거예요. 같은 고향 그것도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같은 강원도 강원도 사람이니까. 그 윤석열 씨는 이제 외가가. 외가가 이제 강릉이다 보니까 강원도에 대한 향수가 좀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가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좀 얼핏 한 것 같고 이건 네. 확인해 보면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기자님에 대해서 참 건실한 청년이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이제 저한테 들려줍니다. 전달해 준 예, 게. 전달해 근데 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는 나는 전혀 몰랐다 기자랑 통화하는 거를 예. 이 기자란 사람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예. 윤 후보가. 예.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자님들 보시면 그 사람 말은
그 100%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리고 그래요? 또 그 녹취록이 나올 겁니다. 추후에 네. 나오는데 그때 대해서 이제 기자님들이 물어보시면 되죠. 네. 윤석열 씨한테 가서 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랬냐? 그 답변 없으면 김건희 씨가 거짓말했건 누가 어떻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한 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요. 7월 20일 날 네 번째 통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강원도 출신임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외가가 강원도란 이야기를 했고, 요거 화면에 띄울 수 없네요. 그냥 살짝 떼도 되거든요.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내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라고 착하다고 나를 위로해 준다더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소개했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도 보여줬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윤석열 후보가 아유 너무 사람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아, 예, 이제 기억납니다. 그러면은 예.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간에 이명수 기자를 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왜 본인은 그 당시 해명할 때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게 거짓말 좀 들리는데 거짓말로 예,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우리는 사실 뒷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오히려. 그러네. 네, 저 근데 이제 걱정할 게 좀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난 12일에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 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런 얘기 들리는데, 와, 12일 날 고발하니까 19일 날 수사 착수. 엄청 전광석화처럼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처음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할 때 고발될 거다 예상은 좀 하셨죠? 물론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요, 저희 뭐랄까 예전에도 저희 서울의 소리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서울의 소리 취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아닌데 대리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대리 고발한 사람 많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아니 공당에서 어떤 사람을 대리 고발하냐면요, 주옥순 씨 업무 부대. 주옥순 씨를 이용해서. 예, 주옥순 씨 저희 취재한 부분 갖고 고발하고 분명히 그래서 100% 고발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네. 그게 뭐 오마이뉴스가 먼저 보도하다 보니까 미리 김새 버리고 예, 오마이뉴스 좀 속상하지 않아요? 아주 원 없이 다 이제 하고 나서 네. 보도되고 나서 네. 그 구영식 기자님하고 뭐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고 네. 제가 원 없이 그 동생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얘기했고 이제 깔끔하게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김건희 씨 통화 녹취를 공개했을 때 물론 고발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사받으러 가야 되면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죠? 대검찰 어디 공공 무슨 부서로 배당됐다까지는 보고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저희 연락 안 됐던 지인들한테 연락 와서 저희야 그런 이제 고발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경찰서에서 많이 받아봤는데 검찰 이제 그쪽에 무섭죠. 이제 검찰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 보면 노변님, 언니께서 명수 씨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고 노변님이 도와주세요. 노변님이 변호사 하세요. 노변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녹취록 보면은 김건희 씨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정확히 뭡니까? 저희 코바나 콘텐츠 가서 이제 제가 총 있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코바나 정도. 콘텐츠에 갔었어요. 코바나 콘텐츠 강의하러 갔는데요. 8월 달에? 예, 8월 30일 날 들어갔는데 네네. 그 얘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여긴 녹취록에 오디오 파일에 예, 따로는 있죠, 사실은. 예, 제가 좀 아직 크게 딴데 MBC만 조금 얘기했었고 거기서도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제가 강연하러 갔더니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들어갔는데 김건희 씨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 강연하러 갔는데 침대에 예, 누웠어요? 저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때 그래서 누워 있다가 이제 저가 오니까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밤만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명수 씨 왔어 하고 내가 약을 먹어서 좀 누워 있을게. 몸이 아프신가 보네. 예. 통화 중에서도 보면 네. 약을 좀 먹는다는 약을 얘기가 자주 드세요, 예, 그분이? 먹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또 비서하고 통화해 할 내가 때도? 전화하면 비서가 받아서 우리 사모님 좀 약 먹고 주무신다.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왜 그럴까? 무슨 약을 드시는 건 모르고. 예, 그거는 정확히 제가 한번 뭐 여쭤봤는데 개인정보니까 그거는 또. 예,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네. 뭐 제가 과연 어디가 아파서 한번 여쭤보긴 하는데 그 답변이 뭐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약을 먹고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날도 코바나 컨텐츠에 8월 31일인가요? 8월 30일 날 8월 30일 그 강연하러 간 날이죠? 네, 맞습니다. 갔더니 누워 있어요, 여전히. 예, 누워 있 그리고 예, 강의하는데도 이렇게 누워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총 3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강의 끝나고 뭐 거기 강의 들어온 그 윤석열 캠프 쪽 이제 SNS 담당하시는 담당하는 분이. 여성 남성 20대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제가 강의한다니까 캠프에서 이제 그 서초동 그 저기 코바나 컨텐츠로 옵니다. 와가지고 뭐 이야기 제가 또 강의도 그 당시에 윤석열 씨 좀 뭐랄까 쩍벌 그런 이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품행 그런 거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뭐 쩍벌하지 말아라. 달콤한 얘기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네티즌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하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국 얘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이제 한 2시간 한 총 3시간 몇 분 중에 거기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요? 예, 3시간 제가 강의하니까? 상석에 앉아 있으면 네. 맞은편 상석에 앉아 있다가 좀 그 뭐 직원들하고 맥주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맥주를 마셔요? 그분이? 예. 아니요, 김건희 씨는 맥주 그날은 안 마셨습니다. 먹었고. 예, 안 먹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저한테 수제 버거하고 이제 식사하라고 수제 버거를 준비했고 치킨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강의 끝나고 나서 치킨 하면서 그 직원들하고 맥주 먹으면서 좀 담소도 나눴는데 그 후에 이제 김건희 씨가 누워 있다가 이제 상석 테이블에 의자에 앉으더라고요. 네. 앉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조국 장관님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존에 막 갖고 있었던 마음 아니 조국 장관님만 털면 되는데 왜 가족들까지 건드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직원들 그 사람들도 조금 호응 좀 했어요. 명수 어, 기자님의 말에 예, 좀 호응 좀 했어요. 왜 그 사람만 털지 가족까지 건드렸느냐. 예,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심하다. 내가 아니요 상식적으로 그 어떻게 가족은 인질 아닙니까? 솔직하게. 가족은 인질이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 족 장관님만 털면 되는 건데 왜 가족까지 자식까지 그런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런 제가 김건희 씨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예, 했더니 옆에 그 직원들도 조금 저 이야기에 호응하는 느낌? 제가 그런 거 좀 느낌 받았는데 그러더니 이제 김건희 씨가 자기가 봤는데 표현장 그 위조한 거 큰 죄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정확히 말해봐요. 그때 워딩이 정확히 뭐였어요? 내가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자기도 표현장이 위조한 게 큰 죄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명수 씨,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위조한 거 정말 큰 죄야. 이렇게 그렇죠. 말했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허위 경력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자기가 뱉은 대로 이제 거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야, 그래 그때 기자님 조금 놀랬겠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자로서 할 얘기는 다 합니다. 그분이 기분 나쁜 이런 얘기는 솔직하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예, 예, 윤석열 총장에서 그렇게 한 거기 네, 때문에 네. 자기 남편분 건하고 이제 연관되다 보니까 근데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참 표창장 위조 큰 죄야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요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줬나 봐요. 그 뭐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 대부분 그 언론들이 지금 이제 녹취록 갖고 제가 그렇죠. MB 스트레이트 보도되고 나서 이제 저도 기자들 선후배들 만는데 서로 이제 달라고. 근데 MBC하고 약속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그 통화 녹취록 그 7시간 통화에 들었던 게 아니라 이 코바나 컨텐츠 강연을 갖다가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김건희 씨가 반론이 있으면은 저희 방송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된 곳에서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은 있습니다. 예.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동등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난해 12월 2일 날 통화할 때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말 조심하라 이러면서 코바나 컨텐츠 직원인 정지원 씨를 통해서 뭘 전달해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 뭐 한동훈하고 김건희 씨하고의 통화한 내용은 뭐 기사로도 좀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이제 퇴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로도 이제 지금 통화가 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럼 알고 싶어서 예, 그렇죠. 알고 한동훈 검사장이 또 워낙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제보할 거 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정지원 씨 그게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수행비 정확한 이제 직책은 김건희 씨 수행비서입니다. 예, 수행비서인데 그분한테 전달해라. 근데 왜 말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게요. 나 그게 특이해요. 왜 말 조심하라 그랬는지. 네. 제가 좀 어쨌든 친한 사이인 건 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물어보겠고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요? 예. 제가 이 방송 같은데 솔직하게 국민의힘은 공당인데 뭔 반응 갖고 있으면 무조건 고발하죠. 고소 고발 엄청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자제를 하는데 우리 저기 노영희 변호사님은 저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좀 해야 되겠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요. 변호사님한테도 잘못 좀 제가 저희 지인 때문에 꼭 나가야 된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지상파도 나오라고 했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방송 지금 최초로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몸 조심해야 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걱정이 많아서 이분이 생각보다 소심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안 나가는데 오늘 저희 우리 토마토의 우리 애청자들을 우리가 영친이라고 불러요. 영친이. 영희 친구들. 우리 영친님들을 위해서 지금 모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이명수 기자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수 기자도 영친이 할 거죠? 예, 그럼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좀 한 몇 번 더 모셔가지고 후일담하고 다른 방송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구체적인 맥락과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